경기도 남양주에 자리한 한 게스트하우스. 아무리 힘을 내서 숨을 들이마셔봐도 폐활량 측정기 속의 공들이 절반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뱉었다가 땡길 때 세게.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이재근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지난 6월. 제가 간이 경화돼서 거의 이제 간의 그 기능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간이식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지도 벌써 석 달째인데요. 언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 트렁크의 짐을 다 풀지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흘이 멀다 하고 거처를 옮겼는데 이곳은 다행히 2달간 머물 수 있어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정성껏 식사 준비를 하는 사모. 고된 투병으로 입맛을 잃은 데다 제한해야 하는 음식들이 많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좀 안 되니까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밥은 드시기 어렵고, 그래서 죽이랑 이렇게 가지 같은 거 아주 저염식으로 거의 소금 안 넣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반찬. 왜냐하면 소금 많이 먹으면 몸이 붓고 복수가 더 빨리 차더라고요. 자기야, 밥 먹어. 알았어. 요즘은 일어나는 것 하나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표현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아내가 준비한 밥상 앞에 앉았는데요. 간경화 증상이 심해질수록 밥 먹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밥맛이 좀 있어요? 몰라. 뭐 그렇지 뭐. 그래도 먹어야 돼 그래도. 뭐 할 수 있나? 수술 받으려면 나도 기력을 회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성을 봐서라도 한 수저라도 더 뜨길 바라는 아내 조은영 사모. 천천히. 태국에서 지낼 때만 해도 이렇게 안 좋아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갈수록 약해지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난 그만 먹었다. 왜? 그냥 그래. 좀 쉽게. 간경화로 인해 복수가 자주 차올라 얼마 전 환경막 수술까지 받은 후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 걱정입니다. 지난 2000년 중국을 시작으로 태국까지 지경을 넓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해온 이재근 선교사. 평소 간이 좋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몸을 돌아볼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약으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수시로 입원을 하며 지낸 지 벌써 4개월째. 하지만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린 간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수인데요.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큰 호수를 뚫었던 데고 그때는 간이식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어요. 뭐 올해 6월 달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막
피도 약간 나오고 입으로. 그리고 호흡을 거의 못할 정도였으니까 나 이러다 죽나 보다.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오후가 되자 외출 준비로 분주한 이재근 선교사 부부. 진료 한 번 받으러 가는데도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요. 일주일 중 유일하게 밖으로 나가는 날이라 신경이 더 쓰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병원. 진료를 받기 전 부부가 향한 곳은 체열실입니다. 현재 간 수치는 어떤지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스레이로 현재 간의 상태까지 점검하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남편이 선교지가 아닌 병원을 오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또 엑스레이상 복수가 작다고 나올까 봐 그런 거 걱정되죠. 결과가 더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빨리 회복이 돼서 수술하기가 편한데 그런 게 걱정이죠. 이것저것 검사를 받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 결과가 나오려면 서너 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모처럼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이재근 선교사의 표정도 훨씬 밝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공기도 신선하고 아주 좋네요. 밥맛도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이거 만드는 거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병원에 올 때마다 고맙죠 뭐. 식사를 마칠 때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요. 잘 지냈어요? 네. 아이고. 선생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잘 알다시피 소화 같은 거 잘 안 돼서 지금도 소화가 좀 잘 안 네, 되죠. 그냥 죽 먹고 또 이렇게 병원에 오면 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나저나 일이 좀 이재근 선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간 기증을 결심한 캄보디아의 이형식 선교사. 아무튼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성교사님은 성자야. 하나님이 크게 쉽지 않은 일인데 크게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늘 아침마다 기도해. 사실 한국에선 친인척이 아니고는 장기 이식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이 까다로워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더 어려웠는데요. 쉽지 않았죠.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냥 처음에는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끝났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자꾸 이것이 영적인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 또 선교사님이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주의 일을 더 멋지게 감당해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주의 일을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사실 아프기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두 사람.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자신처럼 미지의 땅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재근 선교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잘 알기에 눈물밖에 나오질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감사할 뿐입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부부. 저희가 이뇨제를 이제 그때 말씀드렸는데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데 이게 뭔가 해서 모르겠죠. 뭐 내불러 오시는 게. 오늘은 또 어떤 결과를 듣게 될지. 병원에 올 때마다 눈앞의 상황은 더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간 이식을 받아야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복수가 그래도 조금 차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입원은 오늘 안 해도 되지만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과정들이 너무 이제 많이 남았으니까 좀 걱정은 되죠. 잘 돼야죠.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부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 다음 날 아침 힘든 몸을 이끌고 병원에 다녀와서 그런지 이른 아침부터 계속되는 통증에 시달리는 이재근 선교사. 어젯밤엔 잠까지 설쳤습니다. 약 드세요. 약 먹어요. 아파? 조금 이쪽이 진통제를 먹어도 쉽게 가시지 않는 통증. 안 그래도 약한 몸으로 이 독한 약들을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조차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남편. 다리까지 퉁퉁 부은 모습을 보면 아내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지. 수술하면 아휴, 낫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빨리 수술기 할 길이 열려야 되는데 잘 될 거야. 그래도 기운을 빠지면 안 돼. 그래도 용기를 내야지. 오늘도 자신의 곁에서 밤을 지새며 마음을 졸일 아내를 생각하면 그저 미안하기만 합니다. 저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기뻐하고 제 상태 좀 나빠졌다 하면 같이 고민하고 되게 미안하죠. 아마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도망갔을까 아마. 그래도 늘 제 병상을 지켰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선교사의 아내로 고생만 해온 아내.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루 종일 조용하던 게스트하우스에 모처럼 활기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 넘버원. 괜찮았어? 얼굴이 뭐 많이 났네. 많이 났다 야. 어떻게 됐나? 아빠 몸은 좀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한국에 돌아오면서 타국에 홀로 두고 온 아들 예성입니다. 엄마는 이제 비자 때문에 한번 들어가고 아빠는 내년 내년 이맘때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비록 영상통화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데요. 좀만 참자 우리.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를 먼저 걱정해주는 아들이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재밌게 살아야지, 그지? 아빠 빨리 건강해지세요. 그래.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멀리 타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을 봐선지 오늘은 컨디션이 훨씬 좋아진 이재근 선교사. 수술을 받기 전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엄마. 왔어요. 왔어요. 아이고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우리야. 아버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보고 있어요. 온다고 고생했다. 예, 아이고. 수술 날짜는 아직까지 모르고 아직 안 정해져 있지. 어제 이제 서류 아마 이번 주에 접수가 된다. 병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승인이 나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 승인이 나면 오자마자 아들의 안부부터 묻는 어머니.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아버지는 수척해진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럼요. 기도밖에 없어. 아무도 내가 할 것이 없더라고. 엄마 기도해 주시잖아.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서 울지 마. 눈물만 난다. 왜? 나을 건데. 울지 마. 왜 또 오랜만에 보고 또 울어요.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위로해보려 담담한 척 웃어보지만 시커멓게 타들어간 아들의 속이 부모님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습니다. 평생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았기에 지금의 아픔이 더 안타깝습니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식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해야 할 텐데 지금 이재근 선교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눈앞은 캄캄하지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현실이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부부는 믿고 있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한 땅 타국. 지난 17년을 헌신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고 병든 몸뿐입니다. 반드시 건강해져서 선교지로 돌아갈 거라는 간절한 소명이 다시 한번 이재근 선교사를 일으켜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